1979년도 10월 달에 왔습니다. 왔을 때 이 LA로 온 것이 아니라 미시간으로 왔습니다. 와서 거기서 7년 반 동안 딸 둘 낳고 살다가 거기 살 때는 그 우리 육군 중장 참모총장 하셨던 장도영 박사님 그 내외가 사시는 그 동네에서 이제 모시고 곁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었는데요. 그 1시간 거리에 그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도영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8가정이 그 교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이제 물론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8가정이 시작할 때 여섯 집이 그래도 다 믿는 집 사람들이고 저하고 또 한 집만 믿음이 없는 집이었었어요. 그 칼빈 신학대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럼 거기서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다 보시고 오후에 저희 동네에 오셔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어떤 유학생이 거기는요 한국 사람이 아주 하이 클래스층이나 좀 못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사는 동네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사분들. 근데 유학을 온 한국 청년이 자기가 저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자꾸 그 목사님이 11조 얘기도 하시고 뭐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실 때요. 그럼 11조를 왜 다른 사람은 안 내지? 그러면 제가 한번 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유학생이 11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뺏겼으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딸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펼치니까 뭘 알겠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무튼 틈틈이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이제 교회는 다닌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그 방정환 선생님이 졸업하신 미동국민학교 8회 졸업생인데 저희 아버지는 6회 졸업생이실 정도로 서울 분이시고 어머니가 경상도에서 이제 서울로 시집을 오셔서 77년을 한 집에 사시다가 통번장 하시고 저는 또 이사 한 번 안 하고 미국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변덕 떨고 이사 다니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이제 그걸 잘.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에서 누가 전도를 하고 했어도 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보살을 지나쳐서 무당에 가까운 그런 분이셨었어요. 그래서 그 큰 무당 되시는 분들이 자기네 제수날 그 굿하는 날은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날을 받아갔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막 펄펄 뛰니까 이렇게 크게 모시진 않았는데 벽에 뭘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고사를 지낸다 뭘 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떡을 그렇게 돌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아프면요 엄마가 만들어준 그 떡이 먹고 싶어요. 눈을 감아도 소금을 넣으면 그 간이 맞는 거 하도 그런 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막내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 오빠 세 분이 6.25 때 돌아가시고 저 오빠 지금 한 분 살아계시고 이제 끝으로 언니가 저보다 17살, 18살 다 먹은 언니 한 분이 이제 서울에 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다가 6.25가 났으니까 피란을 가야 되니까 작은 집 식구들까지 외삼촌 김천으로 이제 피란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6살까지 있다 부산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그러니까 늦어서 9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서울 분이시니까 그냥 찬방에 앉아 계시지 이 경제력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다니다 돈이 없으면 못 가고 다니다 돈이 없으면 못 가고 이러다가 이제 동네 아는 분이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그 송택기 목사님을 계신 그 사무실에 건축 사무실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야간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오빠가
4.19 때 그 초대 학생회장으로 수문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러니까 외아들이 막 4.19 때 뭐 이렇게 데모하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아무튼 그 오빠가 태권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 셋이 그렇게 잘못되고 나니까 귀하니까 이게 어디 가나 그럼 막내야 저기 체육관에 한번 가봐라. 오빠 있으면 가서 빨리 밥 먹고 오라 그래라. 그래서 거길 가면 오빠가 있어가지고 이제 밥을 그래서 이제 태권도 도장을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은 전 세계 태권도 나라가 가입된 나라가 213개국이에요. 근데 그 본부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 213개국에 제가 최초의 여자 사범이고 여자로선 최5위고 아무튼 제가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오빠들은 태권도를 하겠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집애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정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벨트가 올라가면 옛날에는 그런 옷가게가 없으니까 물감 사다가 그 띠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김천에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갔다 오신 그 상복이 있길래 그 치마를 뜯어서 제가 도복을 만들어 봤었어요. 제가 좀 바느질 솜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 몰래 이제 도장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은 누구든지 오빠가 거기 사범이었는데 내 동생 가리키면은 너희들 혼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사춘기 때 그 학교를 다니다 말고 또 가고 이럴 때 제가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도와주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하다가 남이 하지 않는 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태권도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저는 제 꿈이 저는 불란서 유학 가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저는 닉네임이 불란서 그지예요. 제가 간만 보면 옷을 뜯어서 만들고 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운동을 쭉 하면서 할 때 남자들 속에 저 하나니까 창경원의 뭐 원숭이라 그럴까 얼마나 많이 그 웃음거리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엄마한테 너무 부여를 한 것 같아요. 노인들이 뭐 저녁 때 되면은 여름에 바깥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계집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조숙하게 와 일찍 와서 이제 엄마도 돕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체육관에서 11시까지 운동하다가 들어와요. 그럼 통행금지 끝나기 전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아 저 집 반장집 통장집 따는 줄 늦게까지 기집애가 돌아다니니까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불효야.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 해서 성공을 해야겠다. 그럼 이제 제가 체육관에 그 당시에 극장을 가면은 대한유수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웬만한 집에 잔디 같은 게 없는데 경복궁에 잔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니까 1m 70, 80 그 정도 되는 한 20명의 그 우리 선배들이 그 국립영화제작소에 그 이제 TV 뉴스 나올 때 그 태권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자 혼자니까 저를 데리고 가요.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죠. 그러면 다 자기 특기가 있어요. 점프를 잘한다든지 뭐 격파를 잘한다든지 폰세를 잘한다든지 스파링을 잘한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멀티라는 용어가 있지만 그때는 멀티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할 때예요. 저는 멀티가 됐어요. 왜냐? 남자분들이 하니까 남자하고 저하고 스파링을 붙이는 거야. 겨루기를. 그럼 그거 받아줘야죠. 또 호신술, 셀프 디펜스 받아야죠. 또 격파를 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아무튼 이쁨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손택기 목사님 아시는 분이지만 그 건축사무소 소장님 친구분이 저를 어떻게 알고 네가 성공하는 길은 뭐냐. 그때 이제 대학을 못 갔었어요. 공부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자지만 태권도를 도장을 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너 한번 와봐. 그러셔서 이화대학교 입구에 그분이 그 당시에 시경의 소방서 과장이셨는데 대형갑 그 분란 사건으로 이제 사퇴를 하셨고 갔더니 그 3층 건물에 뒤로 들어가는데 이미 사모님이 그 장소를 렌트를 주었는데 자기 이북 사람이세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이 얘가 내가 데리고 있던 사무실에 아인데 영숙인데 아주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당신 그거 돈 받은 거 돌려주고
얘한테 태권도장을 하게 해줄까 막 부부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허락을 받고 한 달에 그 당시 3만 원. 근데 돈이 있어야죠. 나무를 바닥을 깔아야 되고 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부님들 모이는 데 갔더니 어떤 선배님이 이렇게 쭉 길래 나 도장하고 싶은데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나 만나러 와. 갔더니 2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2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 하나, 여자친구예요. 그 친구도 운동을 했는데 세운상가에 가서 추력을 빌려가지고 우리 그때 총본관장님이 부평에서 제재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갔죠. 가서 이만저만 했더니 야 대한민국에 도장이 몇백 개가 되는데 다 달라 그러면 어떡하니? 너는 준다. 그러면서 나무 얼마, 톱밥 얼마. 그래서 그거를요. 톱밥도 실는 것도 잘 몰라요. 세수대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와서 어쨌든 그걸 꾸며서 세계 최초로 여자만의 도장을 차렸어요. 1970년도에. 그러니 한 번도 제가 거길 떠날 때까지 3만 원을 그 렌트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오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막 매스컴을 타니까 어디 이렇게 이제 6.25 때 가족을 잃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 남의 집 도우미를 있다가 신문을 보고 자기도 도장에 이제 와서 운동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소라도 할 테니까 해달라고 지방에서 오는 아이들. 아니면 가정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자 운전수가 되려면 강도를 만나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돈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사관의 그 여자 비서들. 이 여자들은 앞으로 해외 나갈 거니까 호신술 같은 걸 배워야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 도장에 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제가 열심히 학생들 오는 대로 배워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영화 촬영한다면 지금 나오는 그 김창숙 씨, 우연정 씨 이런 한중합작 이런데 제가 대역도 하고 이제 무술 지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1970년도 5월 15일 날 오프닝 세러머니를 우리 남산 입구에 그 한국 여성 회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할 때 이렇게 또 연결이 잘 돼가지고 이화대학교 체육대학장이 그 당시에 성순 체육대학장님인데 그분을 모시고 유경수 여사님이 오시기로 됐는데 그때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화대학을 노린 거예요. 매번 가서 이화대학교 태권도부를 창설해달라 했더니 감히 우리나라에서 어디. 그런데 한 5년쯤 후에 이제 거기 이제 대학은 2년마다 로테이션이 돼요. 그 학장님들이. 그 한성일 학장님이 이제 해외에 유럽에 이제 시차를 가셨다가 그쪽에서 아니 당신네 나라 코리아는 태권도가 유명한데 그 당신 대학에는 태권도가 얼마 하나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오셔서 저를 불러가지고 태권도부를 창설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최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사가 막 월남인이 뭔지 전 세계를 가니까 그 위문차에 막 연예인들 데려갈 때 저를 데려가겠다고. 여자 사범이니까 그 군인들한테 그 뭐랄까 자극제랄까 하여튼 그렇게. 근데 어머니가 전쟁터에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우리 이제 선배님들 만나고 해가지고 또 이제 미국 대사관을 가서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 대사관에 우리 김은영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김은영 총재님이 외교관 출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두뇌 부르실 때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국기원이라는 거 세계연맹 그 국기원을 짓는데 그 파티에서 성금을 걷는데 어떤 사범이 외국 대사관 아들딸 가르치면서 2,000원 할 때 2만 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을 망신을 주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내가 돈은 다 줄 테니까 대사관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말고 가르치면서 대사 아들딸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이제 가르쳤더니 한 3개월 되니까 이 여자 대사 부인들이 소개가 돼가지고 이태리 대사관, 칠레 대사관, 스위스 대사관 9개 대사관 아들딸, 사모님까지 다 가르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김은영 총재님께서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니 그 비서실장이 그러시더라고. 너무 장하다고. 근데 이제 다 얘기 끝나고 나면 촌지를 주실 거래요. 그러면 그 촌지 금일이 5,000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담 이제 따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말씀 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받으라 이거야. 받고 싶은 만큼 받으래요. 이제 올라갔으니까 너무 좀 그래서 봉투를 주시길래 이제 5천 원이니 하고 이제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는 이씨, 박씨, 김씨, 뭐 송씨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희도 관이 있어요. 무도관, 지도관, 하무관, 창무관. 그러니까 그때 또 막 이제 자기네들이 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그러는데 제가 무도관에 따라서 제일 높은 사람이 불러가지고 거길 갔으니까 저희 관장님들은 제가 뭘 잘못을 했나 불려간다 이제 막 사무실에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 봉투를 뜯으니까 2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당시에도 제가 혼자 쓰지 않고 어른들 와이셔츠 하나씩 다 사서 드렸고 제가 이제 영화 촬영할 때도 원래 안 돼. 그땐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중합작 찍을 때 저희가 그 운동 끝나고 샤워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명동에 있는 명동탕을 빌려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통행금지니까 섭외가 돼서 가려면 우리 여자만 해도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데려가는데 그 여학생들이 90%가 부모 모르게 저한테 다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외박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해서 가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토탈 5만 원을 주는데 지금 말하면 수표 뭐 3개월 있다가 끊는 거. 그래서 제가 돈을 주면서 난 현찰로 3만 원 달라. 그래서 그때 난 혼자 쓰고 싶었지만 그때도 제가 그걸 사서 협회 임원들 이렇게 다 와서 사드리고 다 그랬었어요. 진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1972년도 여군 교관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여군을 창설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태권도가 유명하고 여군에 태권도부가 있댄다. 그 저를 보면서 그 훈련하는 걸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미 여군 스타가 또 오고 그때 2월 달인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면 도복색에는 입을 게 없어요. 속옷만 입지. 그리고 그 군인들인가 걔네들은 연병장을 한번 뛰고 나면 이 살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위선양 아닌 국위선양을 또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또 1974년부터 제가 마포 출신이니까 마포관에도 또 이제 마포에서 전투 경찰들 남자 사범님이 들어가셔서 실패한 건데 여자니까 한번 들어와봐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미국 올 때까지 이제 또 전투 경찰을 가르치다가 그리고 하는데 이제 78년도 프리월드 게임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18개국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각 나라 사람들 초청해서 선수들이랑 시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코치 감독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녀인 제가 지금은 태능 선수촌에 가서 합숙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태권도 종목은 감히 태능 선수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이제 합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임급, 프라이급, 반탄급, 페더급 이렇게 쫙 그러면 중학교 1학년서부터 헤비급은 사회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들 8명을 데리고 이제 제가 가서 코치를 하는데 저도 그때는 처녀 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녁 때만 되면 어린아이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또 손톱도 안 깎는 아이가 있어요. 징크스, 시합진대요. 머리 안 감는 아이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냄새는 좀 나겠어요? 근데도 걔가 밥 안 먹으면 난 너 밥 안 먹고 시합지면 국가 우리나라 이게 최초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태권도가 지면 어떡하 나도 안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엄마 노릇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8년도 어떻든 간에 세계대회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는 이제 자유중국 초청교육에 또 제가 이제 여자 팀 코치 감독으로 갔다 오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 선배가 중매를 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손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체육관에서나 이런 분들이 어른들이 체육관을 다시 하나 우리 교회 하나 또 새로 뭐라 그럴까 창립한다 개척교회 하는 데모 시범하는 때 저를 꼬시니까 여자 혼자니까 꼭 데려가요. 그러면 연습을 뭘 시키냐면 벽돌 깨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6.25 전쟁 나고 그래서 잘 사는 집 가정의 자녀들은 태권도를 안 해요. 그저 식당에 일하는 사람,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하는데 무슨 이게 정말 기회가 있겠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저를 가리키는데 이
좀 알았으면 이쪽을 30번 연습하면 이쪽을 30번 시켜야 되는데 한쪽만 30번을 치래요. 그러면 내가 요거 하지 않으니까 30번 치라면 제가 300번을 연습을 하는 거야. 요 옆에를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 미국 왔을 때는요. 제가 날씨가 굳거나 이렇게 저기 하면요. 이 팔이 작두로 짜내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그 미국 큰 학생들을 더러 저를 여기를 누르라고 그래. 혈액이 통하라고 그러면 야 그래도 아파요. 이거 뚫어지겠대. 그래도 아파. 나중에 바이블 읽다 이게 싹 났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믿기 전인데 캘리포니아 와서 났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시범을 하면 제가 이걸 두드릴 때 왜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배우지 잘 모르니까 한쪽만 치라니까 제가 그거 30번 치라는 걸 300번씩 연습을 할 때 너무 아파서 내가 이걸 깨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언젠가 성공해서 태권도로 외국을 갈 거야. 그러면은 그 당시 정서가 시범을 하면 난 또 여자 혼자니까 분명히 한복을 입을 거야. 한복 입으면 버선 신어야 돼. 그럼 버선은 풀을 매겨서 다듬이질을 해야 돼. 그럼 우리 다듬이돌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무거우니까. 아 내가 이거를 풀을 매가지고 이걸로 두드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연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시범 가는데 다 또 뭐 동두천 미팔군 시범 가면 우리 사부님이 절 불러서 가기 전에 우리는 딱 무릎 꿇고 앉거든요. 너는 대한민국의 딸이야. 그 당시에 박신자 그 농구 선수 유명한 박신자가 외국인하고 결혼했거든요.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더더구나 태권도 하는 딸이야. 그래서 저는 시범 가면요. 그 외국 장교들이나 병사들이 막 먹을 거 주고 이래서 시범 딱 끝나면 옆에 있다가 그냥 오지 얘기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서적으로 외국인하고 결혼한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월을 오다가 제가 미국을 왔는데 그 장도영 박사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 11조를 뺏고 나니까 이제 말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다 두고 딸만 둘 데리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미국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는 믿었지만 뭐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벨리에 있는 그 김희정 목사님 하던 교회 거기를 다니게 돼. 자동차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1년에 100일씩 한 3번 정도 작전 기도라고 1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달릴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남편 원망도 안 하고 아이들 데리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가 고프다 아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본 사람이 우연히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아파트 앞으로 나오래요. 그러면 고기 또는 쌀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너무너무너무 제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대 미국 와서도 작은 아이 임신 6개월 때 제가 미국 팀 내셔널 팀 코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고 했는데 저 혼자 잘나서 태권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200불만 헌금을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오지에서 오신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딴 나라 가시면은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도 배워야 되고 선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다 한 6개월, 1년, 2년 하다 보면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땅 200평 정도가 필요하다. 100평이 필요하다. 근데 누가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번에 휴가차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걸로 교회를 준비하겠다. 그러시는데 저한테 와서 딱 때리는 게 있어. 뭐냐.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저를 예수 믿게 했구나. 우리나라 사범들이요. 지금 213개국에 처음 다 한국 사람이 나갔어요. 40년, 50년 전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 가족, 군대, 경찰, 하이클래스의 자녀나 이런 사람들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그런 하이클래스에 있고 또 선교사님들은 가서 고생하시고 근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어머나 이거를 내가 매치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땅 200평 주시면 그거 가져오겠어요? 그 나라 더. 근데 또 말 한마디만 하면 200평이 문제겠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가 태권도를 통해서 많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실 제가 웨스트 장로교회에서도 전도 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잘나서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더라고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제가 1년에 3개월씩 미국 공립학교에 가서 태권도를 가르쳐요. 정부에서 돈을 보내줘요. 한국에서 태권도 더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리시다 하이스쿨 같은 데는 고등학교에 50명 60명 되면 굉장히 커요, 애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1군데. 그 정부에서 돈 많이 안 줘요. 태권도 보급을 해서 제가 물론 불러줘서 가지만. 그래서 하루는 가르치는데 지금 청소년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주로 경찰관 대장이나 뭐 해병대 높은 사람들이 와요. 2m. 그래서 제가 강당에다가 미국 국기 걸어달라 그러고, 자, 애들 차렷. 너희들은 군대 가면 네 몸이 아니라 내셔널 바디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너희들 몸이 내 몸이다. 그러니까 말 못해도 내 입술을 보고 따라해라. 그리고 국회에다 격려 딱 시키고, 너희는 나라가 없으면 여기 못 있어. 그러니까 리스펙트 칸츄리.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듣고, 선생님 지나가시면 인사를 제가 하니까 지들도 따라해요. 그러다 10주를 가르치는데 태권도를 가르치면 한국말을 가르쳐야 돼요. 태권도는 한국말을 하거든요. 그걸 어떡하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동작이요, 아래 맡기려면 아래가 로 블락이에요. 아래를 막는다 이거예요. 근데 걔네들한테 아래 막 안 돼요. 로 블락 자체도 얘네들은 안 듣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가는데 로 블락, 미들 펀치, 하이어 블락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날 제가 딱 앉혀놓고 하나서부터 10까지 가르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everybody, 야, 너희들 내 first name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first name, last name 그랬더니 그랜드마스터 영숙님 그래. No, my first name is 하나, my last name is 둘. 너희들 셋업하지? 셋. 네트워크하지? 넷.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그냥 30분 안에 다 가르쳐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 둘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 안 갔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탤런트가 뭐냐, 티칭의 탤런트를 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제가 사진을 좀 가졌는데 75세 된 할아버지가 저한테 운동을 해서 2달 전에 사단을 받았고, 저는 지금 벨리언나 감리교회 다니는데 우리 유재동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3년을 해서 레드벨트예요. 다음 달에 이제 블랙벨트 받으세요, 딸들이다. 그 바쁘신데도 오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태권도 젊은 사범들이 4명이나 있어요. 다 도장들 해요. 근데 거기 안 가시고 저한테 배울 때, 물론 딸이 있어서 같이 하시지만 제가 설렁설렁하게 가르치면은 자기 딸을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도장에 딱 들어오면 간장님 그러고 딱 인사하고요. 저는 교회 가면 딱 목사님 하고요. 오시면 개인 지도로 제가 완전히 다 가르치는데,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 가르치면 둘을 하셔 날라요 지금 막. 그리고 이제 이 백이 있어요, 치는 백. 목사님 비기 싫은 성도 있을 때 있죠. 쳐다보셔. 자, 발차기 하시는데 그 얼굴하고 그냥 주먹으로 치면서 기억 넣으세요. 스트레스 해소합니다. 제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요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전부 다 최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조심해야 되고 뭐든지 새로 해야 돼요. 제가 2000년도에 세계 최초의 여자만의 대회를 84년 올림픽을 치른 그 스포츠 아리나에서 하는데, 한국 같으면 길들 알죠. 다 알잖아. 여기는 해외에서 오는 사범들 맞이하고 선수들 맞이하면 차 보내야 돼, 통역 보내야 돼. 제가 그 어려운 일을 일물도 없이 시작하는데, 제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저는 새벽 기도를 쭉 제가 쌌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문 열면서 처음에 10불, 그 다음에 5불, 그 다음에 1불씩 가지고 1불씩만 해도 365불이에요. 아침에 기도해서 교회 가서 단상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제가 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없어도 저기 싸놓으라 그러셨으니까 저는 제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사실은 어느 나라 가든지요 저는 먹고 잘 때가 다 있어요. 초창기에 그 한국 분들이 가셔가지고 자기 제자들 길러놓은 애들이 그 학생들이 제가 왜 이렇게 알려졌냐면 국제심판도 1호예요. 제가 세계대회를 하는. 그러니까 몇십 개국 나라씩 60, 70개국들이 나와서 이제 그 시합을 할 때 심판 여자 저 하나예요. 그러면 남자 다른 사범님들이 좋게 보면 이쁘게 보고 나쁘게 보면 질투라는 거예요. 우린 시그널이 있어요. 딱 붙으면 갈려. 헤어져. 말하자면. 계속 다 한국말이에요. 그럼 이 시그널이 있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넘어지면 빨리 가서 카운트하면서 닥터 부르는 거예요. 닥터 원 탁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제 시그널을 잘하나 못하나 까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찍힌 게 있고 어떤 나라들은 저를 찍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선수들을 찍다 보니까 제가 찍고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전 세계에 얼굴이 알려진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 가든지 공항에 경찰이나 세관들은 태권도 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나 알아봐요. 그럼 먹고 자는 데 다 있어요. 그리고 이하대학교 체육대학장이 여학생들 데리고 유럽을 갔는데 그 좀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그 영사관을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 영사 하루 일 못하죠. 돌아다니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태권도장이 있더래. 거기 들어갔어. 내가 이하대학교에서 왔고 학생들이 그 사범님은 되도록이면 한국 걸 알리고 싶거든요. 세상에 내 나라 내 조국에 최고에 가는 이하대학교 학생들이 왔는데 막 소개하고 싶고 영상은 가지 마세요. 거기서 학생들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뽑고 더 대접 잘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이 교수님이 오셔서 어느 나라 누가 간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해도 태권도장 찾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는 태권도 하나 되면 우선 김치 먹지요. 고추장 먹지요. 한국말 하지요. 응? 얼마나. 그러면 거기에 예수 믿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우리 동작을 아래 막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몸통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는 걔네들은 한국말 모를 때 이미 벌써 한국말이랑 동작이 태권도 다 배워요. 말하자면. 그래서 너무 귀하고 참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도장을 미시간에서 와가지고 한 자리에서 하다가 4년 전에 바로 길 건너로 이사를 왔는데 하도 오래됐으니까요. 사실 이 나이에 저 한국 나이로 47년생이니까 한국으로는 70이지만 미국으로는 69세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동하는 제가 4년 전에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걷지를 잘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운동을 하러 오셔도 아픈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문이 나면은 그분들 운동하셔서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서사이즈 이런 거를 제가 옛날에 하던 거를 제가 다시 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라 하냐면은 목요일이가 언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일날은 또 학생들 가게서 나도 좀 쉬어야 된다. 내가 일주일이 너무 힘들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그걸 꼭 응답을 받는 거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초로 여자의 대회를 하는데요. 저 거기 코치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코치로 가면은 국가에서 미국 국가에서 돈 다 줘요. 매겨주고. 근데 우리나라 태능 선수촌처럼 저기 콜로라도 스프링 가서 3주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는데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오빠한테도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서 야 너는 코치가 아니고 심판으로 뽑혔어. 그 심판은 뭐냐? 자기 자리 들여서 가야 돼요. 그 대회 하는 날만 줘요. 오빠 내가 비행기 표 들고 애들은 미국에 누구도 몇 길 뜨는데 한국 가서 놓고 어떻게 가? 그럼 어떡하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코치로 가서 그 나라 게임 선수들이 지면은 그냥 창피해서 보따리 싸고 하는데 심판으로 가니까요. 각 나라에서 잘 봐달라고 막 대접은 말도 못해요. 어? 예.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 사람들이 저 어느 나라 가다 심판 저 미국 팀 코치야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그때 딱 3,000불이 필요했어요. 세 식구가 한국 가서 비행기표 하고 다시 오고 아파트 렌트비 하고 자동차비.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 날 단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봉투가 쫙 보이는데 김영수이가 보여요. 어머 나는 가. 그 깼는데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 누가 현찰 가지고 다녀요? 주무주무더니 뭐 소문에 한국 가고 외국 간다면 아이들 갖다 비행기 안에서 뭐 좀 사비게 해서 미안해서 아니 비행기 안에 뭐 구멍가게 있어? 그래서 받았는데 캐시 50불.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도 갔다 왔는데요. 딱 3,000불 딱 된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간증거리가 한 달을 해도 모자라요. 제가 남자들 속에 운동하면서 맞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연이 많겠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다 그 최초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1회 세계 여자 대회를 그 1,000번째로 이래서 했는데 미국의 태권도 여자 시범단을 데리고 오기로 거예요. 아직 이건 제가 자서전에 쓸 일인데요. 근데 정부에서 저 불러다가 네가 뭐야? 저 그거 한 다음 달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이북 갈 테니까 네가 먼저 남북 통일시켜? 건방지게. 할래 안 할래? 끝내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여군 훈련소를 가르치다 최은희 장군님을 알게 돼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북 선수가 오는 게 이북 여자 태권도 시범단이 오기를 됐는데 스폰서가 쓰는 거예요. 아유 이거 됐다. 깨졌잖아요. 그래 제가 어떻게 해요? 저쪽에다 연락을 해야겠죠. 뭐라고 거짓말했냐. 스폰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니까 장군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거기 김용숙 선생님 계십니까? 그래서 누구세요? 새벽인데 여기는 유엔범 누구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시범단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장군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시범인데 근데 제 전화번호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조국에서 줬습니다. 제 리스트 번호 저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최우희 장군님을 캐나다 가서 만났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실패해서 제가 그때 많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걸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제 anyway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05년에 제가 LA 시장배를 하는데 대한민국 박원순 시장 배한다 그러면 사범이 몇천 명이 되는데 주겠어요. 제 신혼조에다 해가지고 그걸 주는데 얼마나 남자 사범들을 배하고요. 저는 그때마다 진짜 저 매일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잘못돼도 하나님 뜻이고 잘돼도 하나님 뜻인데 꼭 그건 갚아주셔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그 대회를 또 하고 제가 그것도 또 최초. 그래도 제가 좀 지친 상태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다리를 무릎을 다쳐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기도하고 주사도 맞고 이러다가 다시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무릎이 낫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말하자면 지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이걸 태권도를 통해서 쓰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가 많이 못 떠게 한 건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또 하루 내가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하냐 그랬더니 야 너 자서전 쓰면 되잖아. 맞아. 그럼 한국말하고 영어. 야 이건 내 노후 대책이 됐겠구나. 그랬는데 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야 중국의 태권도가 붐이 나서 반이 여자야. 중국말로 하나 번역해. 그 다음에 스페니쉬, 그 다음에 유럽. 어머나 나는 완전이야. 그런데 누가 한 대 딱 때려요. 너는 너 먹고 살 생각하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번 돈은 그 나라 선교해. 딱 마음이 또 와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좀 덜 익었지만 저의 그 남은 생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정말로. 그래서 안 믿을 때는 잘나서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 맘대로지. 근데 지금은 진짜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다 세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종종이 믿음의 동료들을 또 붙여주시고 그래서 지금 부활주일 예배하잖아요. 근데 제 생전 처음으로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 뭐 동전 말라리아 뭐 때문에 동전 모은 거 다 이렇게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인지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온 밤을 새워가지고 5시 반이라면 4시, 5시에 나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날 야, 이 마귀가 나 쓰러뜨리려 못 가게 하구나. 사고 나면 어떡해서 그날 안 가고 그 다음날 헤맬 텐데 하나도 안 헤매고 다시 새벽기도 갔어요. 그때 주변에서 왜 김영수 권사가 안 오나 그랬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무슨 또 뜻이 있으니까 제 평생 그렇게 밤을 한번 새워본 적이 있어요. 그저께 이제 말하자면은. 근데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는 제가 믿지 않는지. 그러니까 주희 어머니 제가 전도했어요. 제가 하루 가서 엄마 막내딸 잘 살길 바라지. 응. 그럼 엄마 저를 위해서 미국 쪽에서 장독간에다 물 떠놓고 저는 미국 쪽에서 미시간에 살 때 그렇게 했었어요. 엄마 그러면 교회 가다 하더니 야 교회 가면 제사도 안 지내주는데 그럼 나 저 아랫집 여자하고 성당 갈래 해서 엄마 성당 말고 교회가 내 소원이야. 그러니 알았어. 그럼 저거를 어떻게 다 치워야지. 그 모셔놓은 거. 그래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하루 가고 하루 전도하고 애들 여기다 두고 갔으니까 어린 거를 와서 있는데 결국은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기 연락이 와가지고 가는데 염을 그때까지 저 올 때까지 막내니까 안 푼다고 안 하시고 그랬는데 다 기독교장을 해서 그렇게 한데 그 용미리에 모실 때도 남들 그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일 좋은 자리 또 순서대로 올라가서 땅이 이렇게 했는데 껑충 뛰어서 제일 좋은 자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만보를 곱게 쓰면은 다 편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가 돈 꿔주고 못 받아서 쩔쩔면 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준다? 그리고 그거 미워하지 말고 받을 생각 더 하지 마. 그냥 준 걸로 끝내. 그럼 다른 채널 통해서 들어오니까. 다만 기다리는데 그게 힘이 드는데 그 기다리는 게 너한테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야. 그럼 네가 성장이 돼. 응?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절대로요. 하나님 사랑은 끝도 없고 제 둘도 없는 친구 딸이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중학교 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한국에 가서 걔네들을 데리고 오산 기도원을 갔는데 삼총사인데 하나는 여기 살아요. 지금은. 근데 둘이 거기 있다가 하나는 결혼하고.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기독교를 들어갔는데 나중에 요거 둘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이래 야 영수가 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냐 이래요. 전 세계 기도를 다 했는 걸 들었나 봐. 우리는 배가 고파 나가서 김밥 먹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걔네들은 안 믿고 그 딸은 믿어가지고 골수암 다 고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는. 근데 그 딸을 통해서 올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선은 어디 다니면 저 여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여자 싫어하는 소리 태권도 사범도 아파요? 감기 들어 이래. 태권도 사범도 사범이 사람이죠. 그 대신 감기가 들어서 빨리 나간다 이거예요. 똑같이 하지 안 그러면 신대서 안 돼. 말하자면. 나도 약하잖아.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열심히 매달려봐. 지금 안 있다고 장장거리고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야 네가 아주 다 돌아서 다 해놔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제가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참아야 되고 그렇죠? 손해봐야 되고 그리고 제일 속상할 때 맞을 때 맞아야 돼요. 같이 치면 안 돼요. 말하자면. 근데 저같이 쭉 나가는 스타일이 그걸 참으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저를 가꿔주시는 거예요.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줄 돈도 빨리 줘야 되고 받을 돈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야 될 건 미국은 빨리 내야 되잖아. 안 내면 10% 차지하잖아. 학부형들은 하루 이틀 열흘 일주일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저 안 듣고 안 듣는 거 뭐 시집 가서 뭐 3년 기벙어리 뭐 벙어리 3년 뭐 그런 얘기가 옛날 어른들이 다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럴까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이 태권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이거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권도 하는 사람 말을 아니까 말 안 해도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그 전도 대상을 받게 된 동기가 일부러 하일 이만한 거 입고 옷을 쫙 입고요. 한 손에 전도지, 한도지, 도장 간거지 들고 마켓 앞에 가서 딱 하나 주면서 저 태권도 사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만 오시면 한 달 공짜예요. 엑서사이즈. 그 대신 이 교회 한 번만 오세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이화대학교 졸업한 정연이 여자 작가,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이가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있었어. 그 깔끔한 여자가 이를 의사들이 자르라고 했어. 안 잘랐는데 기도원에 마지막 가서 기도하다가 올라가 붙었어. 그런데 그 간증 기록에 있다가 서울대학 졸업하신 치과 의사가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제가 다니는데 이분을 전도하는 나이가 많은데 안 돼. 그래서 그 티에 딱 갖다 줬지. 그래서 전도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게끔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혼자 잘난 게 절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사는데 넉넉하게 주시지도 않고 한 달을 아슬아슬하게 정말 안 되는데 한 달 지나가면 어떻게 또 한 달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안 하고 늘어질까 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맨날 삐죽이 애들이 사춘기 때 일로 절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친구 만나면요. 저 비행기 탈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 옆에 붙여주시고 아니면 아예 붙이지도 마세요. 저 너무 피곤해요. 지금 밤 비행기 타고 가서 바로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필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저 사람 말을 붙여서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마음에 들면 저 말이 이제 일단 안녕하세요 뭐 들으면 저 여자 사범인데 그러면 딱 관심 가는 거야. 그때 제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맥혀 들어가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요새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전화국에 전화를 다시 리뉴해야 된다 이러면 짜기게 해놓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태권도 김영숙이 쳐보세요. 납니다. 교회 다니세요? 전화로. 그럼 한숨에 보고 다시 연락 와주는 사람 있고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나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지금 뛰고 있어요. 어디 사시오? 그러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안 하더니까 그 근처에 가서 애들 태권도 가르쳐. 왜? 내가 미시간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예일대학 하버드 이런 전부 좋은 대학에 한국 아이들이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미시간에서 한국 사람 별로 없었다. 얘네들이 코리안인지 아메리칸인지 몰라. 그러는데 대학을 가면요. 강의가 어떻게 되냐면 본 강의 끝나면 옐로우, 와이트, 블랙으로 갈라져요. 서클 활동에. 그러면 우리는 베트남, 일본, 중국 다 모이잖아요. 그럼 Where from? I'm Korean. 아, 이거 태권도 했니 그래? 거기서 말이 빠지면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외국인이 보는 코리아는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다 블랙벨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작년에 한 1년 정도 올림픽 경찰서로 와서 가르쳤어요. 화요일날 클래스를 닫고 그리고 저는 체육관에서 지금도 클래스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요. 스타트는 제가 하든지 제 밑에 부사범이 하든지 끝날 때는 학생들한테 누가 프레이 하겠냐면 미미 하고 손 들어요. 그러면 세 클래스면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현재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 토평가 경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지금 3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물론 1센트도 안 줘요. 그렇지만 재미있는 거는 그 경찰들이 저한테 혹시 붙잡히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달라고 그럴 때 밑에 그 아이디까지 주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기 싫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도 가르쳤던 경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면 할아버지, 애들이면 애들 딱 저한테 주면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게 이게 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저 체육관 통해서 전도 많이 한다 그러면 건방지고 나름대로 딱 찍으면 학부형 찍으면은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때쯤 되면 반드시 와서 교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관이 하나님 늘 이 장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장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디 가든지 꼬리 대지 말고 머리 대고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 되고 선생님
부모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젊은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게 해달라고. 제가 그냥 제 그 레파토리예요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험해요. 테러, 공중, 비행기 사고, 해상 사고, 질병 너무너무 지금 정말 때가 온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외롭고 힘들면 말씀 봐라 그게 자꾸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이면은 소리를 막 지르고 들어가니까 짠 거 매운 거 단 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먹으면 잘 때 부담스러워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려면 막 거북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